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꼭 방송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반평생 모아온 여러가지에 대한 투자 자금들, 그리고 투자 시드가 지금 만약에 한국 시장에 묶여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니까 뭐 존버하면은 언제든지 뭐 반등한다는 거냐, 지금 뭐 시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에 대한 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해갈되고 있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쯤 해소가 되고 나갔던 투자에 대한 자금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인 사항이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꼭 하는 실수가 뭐냐면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모아온 자금이고, 혹은 대출을 해서 연끌을 해서 갖고 온 자금이면 이거를 쉽사리 뭐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에다가 매수를 한다 해도 지금 현재에 대한 한국의 경제라든지 기업적인 특성상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할수록 실수를 많이 해요. 주식만 하던 사람이 지금 뭐 옆에 사람들이, 지금 옆 동네 사람들이, 우리 친척이 누구 중에 누구가 코인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높였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버텨왔던 거를 순식간에 뇌동매매, 전량 손절하고 남은 금액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벌어봐야 되겠다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자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멍청하고 우매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을 딱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투자 심리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내가 시드가 조금 있어, 내가 좀 이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부수익을 좀 벌어보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미국 주식을 하라니까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뭐 이 자그마한 시드 갖다가 나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래?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디지털 쪼가리, 디지털 똥 여러분들이 모아봤자 들어가는 순간 물리고 들어가는 순간 3, 4년 또다시 존버합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는 성장세에 도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려했던 물가가 안정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기업들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자금을 옮기셔야지, 디지털 쪼가리, 디지털 똥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남은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훼손을 하겠다? 멍청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당신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면 제가 뭐 동생으로서, 제가 형으로서,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똥은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가끔은 요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흔히들 말해서 방송 유튜브 중에서 뭐 롱이니 숏이니 마진, 이거는 제가 3, 4년 전에 했던 거예요. 3, 4년 전에. 근데 하고 나서 시행을 해봤고, 이거는 투자로서는 부적합하다 했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2, 3년 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면 그쪽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마진이니 뭐 코인 선물이니 코인이니 이딴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자금 세탁 돌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거 전부 다 사는데 미국에서 뭐 몇천억이면 비트코인 다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몇천억을 주고 그 비트코인 쪼가리를 왜 못 사겠습니까? 미국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전략 비트코인들을 뭐 해킹해서 어떤 거래소에서 압수했던 모든 지금 비트코인들을 최고가에서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먹고 있냐면 호구들이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금 코인으로 옆 동네 사람들 친척 지인들이 다 사서 수익을 봤으니까 나 지금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글로벌 호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눈길을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일단은 키포인트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반등이 언제 나오겠는가, 언제쯤이면은 괜찮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코스피, 코스닥 키포인트는 누가 살아야 되죠?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들이 살아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야지만이 뭐가 수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외화발이, 외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외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대한 한국에 대한 경제를 GDP라고 하는,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 저는 전기차는 안 봐요. 왜? 전기차는 산업 섹터 자체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어찌됐든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살아나야 돼요. 얘네들이 왜? 시가총액이 거의 탑이니까. 그럼 이런 애들을 사기 위해서라면 누가 들어와야 되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왜? 외국인들이 자금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이 외국인 매수세가 전환이 되려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중 수출도 문제지만 지금 대미에 대한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대미 관계가 우려스럽고 대중 수출에 대한 문제도 우려스러운 관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칩스 법안, 칩스 법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요. 미국의 칩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기의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칩스법을 유지를 해줄 거냐, 여부죠.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러니까 대중 수출에 대한 문제들, 대미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우리가 지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칩스법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고객님하고 어제 카톡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칩스법인데, 칩스법이 여당에서, 거대 여당에서 이거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손절하지 마라, 그냥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거대 여당에서,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 이거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칩스법 유지하자 의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있을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의 AI 인공산업을 거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칩스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텍사스주 아니면 여러가지 주에서 지금 현재 거대 반도체
클러스트 공장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이 어차피 미국 내에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반도체에 대한 동맹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동맹은 필수다. 이걸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대 여당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자국 내의 일자리 창출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 대한 향후 신세대 먹거리라고 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먹거리도 이 반도체 칩스를 건들지 않으면 어찌됐든 자국 내에 유리하게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칩스법에 대한 향후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2025년도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이 이평선, 단기편선, 노란색이죠. 6만선까지도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만원, 6만 5천원. 전 충분하게 그리 봐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껄쩍지근하고 거시기 하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용 회장님 구속 여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우려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중국 내의 공장이라든지 판로 우려감. 이런 것들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이런 걸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이재용 회장님에 대한 구속 여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매수세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고대형 메모리치라고 하는 HDM이라고 하는 고대형 메모리치, 차세대에 대한 이 먹거리들, 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내 수출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들, 매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에 대한 바닥선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금이 빠르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금이. 그래서 그럼 키포인트는 뭐야? 키포인트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이 크게 나오고 이전 저점, 여러 가지에 대한 고점들 상승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러한 중견기업, 대기업들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어쨌든 바닥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재수 없으면 지금 현재에 대한 장기 이평선, 지금 현재 하향 돌파를 해서 아래 꼬리 만들긴 했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계엄 사태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더 심해지거나 외환 자본에 대한 이탈들 대거 더 나오면 2200pt까지도 떨구거나, 아니면 재수 없으면은 2150pt까지도 떨굴 수 있겠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저점,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해결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좀 불확실한 게 많아요. 향후에 진짜 공화당이 윤석열을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계속해서 저 탄핵안만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키울 것인가.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우려감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까지도 존재할 텐데,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뭐를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칩스 법안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재료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시장의 좀 불편한 감들은 좀 있죠.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가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하죠. 주식이라든지 한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원화가치에 대한 하락들, 원화가치 하락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뭐냐면은 이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계엄령 후폭풍이 이렇게 강해요. 지금 이게 태국 국가에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우리는 not accepting Korean won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제로서는 국제에 대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국제 신용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계엄령 같은 이런 것들이 뜨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국제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지금 같은 경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똥을 싸지르고 있는지 국제 신용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고용시장이 악화가 될 것이다. 왜냐면 신규 채용을 축소를 할 거니까. 왜? 불안정하니까. 기업도 국가가 불안정하니까 신규 채용을 축소를 하겠죠. 그리고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미국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어디로 위험한 지역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슨 장관이 일본만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문했다. 근데 한국은 제외한다. 이런 거예요. 일본은 방문하지만 한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타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관광을 즐기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안전하고 자유롭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진짜 위험하다라는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자본이 절대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경제라든지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와 투자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마이너스가 장기화가 되면 디폴트, 우려감, 국가 부도 사태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타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채널 하단 링크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 문의 주시고 고객 상담으로 채팅을 주시면 가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